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뭐 참 전국도 혼란스럽고 또 날씨도 춥고 주가도 빠지고 그죠? 환율은 오르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제가 쭉 보면은 지금 탄핵 전국 이후에 어쨌든 뭐 주가는 좀 내리고 환율은 사실은 급등을 했죠. 그죠? 계엄 이후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국채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뭐 안정 하락을 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이 기초 경제, 그죠? 또 경제 기초 체력이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금 전국 불안 자체가 해결되면, 그죠? 우리 시장은, 또 우리 환율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전국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빨리 좀 인정이, 그죠? 임명이 되어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쨌든 뭐, 한 총리의 담화문이라든지 대행,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날 또 금요일 날은, 이쪽에 이제 또 최상목, 그죠? 경제부총리의 담화가 나오면서 그 담화 내용에서가 이제 결국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죠?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 합의라고 하지만은 그런 이제 뉘앙스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내리고 환율이 오르고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주말에 제가 이제 이게 쭉 뉴스를 보면은 우리 그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시장을 딱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주가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또 왜 언제부터 주가가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거를 보면은 딱 그 담화문, 그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나름대로 상승 출발했었고 시가도 출발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 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내리고 환율이 오르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부분도 있지만은 상승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최 대행이죠, 이제. 그죠? 최상목 대행의 담화문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도 뭐 같이 한다, 움직인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근데 이게 부분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이, 그죠? 시장에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무튼 이번 주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지금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가버리면 계속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계속 싫어하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간다면은 뭐 주식시장이 뭐 이건 이러다가 뭐 그죠? 2,300도 뭐 깨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자, 그래서 빨리 좀 안정이 되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셀트가 지금 보면은 연말에 지금 이 수급이, 그죠? 이런 최근에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던 대차 잔고도 급증을 하고요. 또 공매도도 어느덧 뭐 180만 유대 누적이 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또 누굽니까? 신용 잔고도 200만 주를 깼다가 다시 또 약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수급으로 조금 더 급박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쪽 그 대차 잔고, 그죠? 거의 900만 주 지금 넘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급박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항상 연말에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였어요. 대차 같은 경우도 좀 증가되고, 공매도 이것도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연말에 이제 현상들이다 보는 부분인데, 신용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어쨌든 내년에 셀트리온의 어쨌든 시장도, 그죠? 어제도 이제 어제도 이런 일부 이제 우리 또 지인들끼리 모여서 모이면 뭐 우리 금융맨들이니까, 그죠? 정권맨들이니까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다들 생각하는 게 야, 내년에는 오히려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미국이 지금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미국에 다 뛰어들고, 근데 미국의 진정한 이런 기관이나 펀더들은 그죠? 오히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을 오히려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과연 전 세계의 개미들이 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못 가고 내리면 뭐 미국 못 가면 뭐 우리 시장이 뭐 그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쪽을 찾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그 2025년도 상반기를 제가 한정을 둔 거예요. 왜 어떤 분들은 그냥 1년이지 왜 상반기 중기인데 그래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망주 자료집을 제가 낸 부분이 사실은 이제 2022년도도 상반기에 2023년도죠. 2023년도 상반기에 결국은 뭡니까? 2차전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게 뭐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코스모 신소재. 뭐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키는 종목이 이제 그런 거였으니까. 상반기까지 딱 오르고 8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이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건 사실은. 올해도 이제 물론 이쪽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그렇게 위에서 좀 전종을 받고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대장이 한미반도체였잖아요. 그죠? 한미반도체도 상반기까지 오르고 하반기부터 그냥 내리. 지금 뭐 다시 이제 8만 원대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근데 이제 상반기도 오르고 하반기도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건 마찬가지인 케이스에서 상반기 좀 오르고 하반기에 내리기죠. 그럼 셀트는 내년에 셀트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시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의 이런 흐름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려고 저 상반기 자료집을 한 것이고, 자 이건 이제 그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자료가 좀 도착을 하는데 좀 약간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연말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를 노리는 종목이고. 그죠? 또 일부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 테마 산업들은 그죠? 뭐 한 2월 1분기 정도 요렇게 그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를 구입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우리 VVIP께서 이제 문자 연락이 오셨어요. 오, 이제 토요 특강은 안 하세요. 그죠?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토요 특강을 이제 안 하고 제가 이 자료로 대처를 하겠지만은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이 그죠?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시장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셀트가 안정이 되면 제 원래 이제 또 잘하는 게 오프라인 강의예요. 그죠? 그래서 전국 순회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뵈면 되지 뭐. 그죠? 온라인에서 뭐 맨날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자료집 구입은 문자로 이렇게 뭐 통화도 좋겠지만요. 문자로 이렇게 자료 구입 문의합니다 하면 여기서 자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대요. 그죠? 제가 거의 탑 클래스라는데요. 그쪽 그 대행업체에서 제가 탑 클래스랍니다. 오,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해 주신다고.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항상,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날이 저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잠깐 보면서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미국은 어쨌든 지금 금요일 날도 이제 20일을 살짝 깼다가 올라왔어요. 그죠? 깼다가. 이젠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20일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20일에 저항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항을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비중을 절반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일을 깼다가 여기서도 20일을 깼다가 그러니까 10일을 깼다가 금방 복귀.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12월 달에도 뭐 하루 이틀 깼다가 바로 복귀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하루 이틀 깼다가 복귀를 못하고 20일에 저항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뭐야? 비중을 이제 줄여나간다는 뜻이야.
천하의 뭐 삼성전자가 됐든 천하의 테슬라가 됐든지 간에 무슨 말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내년 시장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지금 미국에 잘 나가는 게 애플이죠. 애플도 20일 위에서 지금 뭐죠? 위에서 어쨌든 고공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금요일날 뭐 조금 정말지만 20일 지켰잖아요. 그래서 만약 테슬라가 이제 여기 저번 415달러, 410달러 뭐 이 정도 수준을 깬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인도량이 이제 얼마 되느냐, 차량 인도가, 그죠? 그 부분이 이제 뭐 이번 주에 나올 것이고, 근데 지금 중국이 그 모델 Y가 뭐 완판됐다고 하니까요, 여전히 테슬라가 좀 조금 살아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4분기 한 그 일부는 49만 대 정도에서 한 51만 대 요 사이에서 이제 전망하는 쪽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하락한 거는 다른 거 큰 거 없어요. 여전히 미국도 좀 10년물 국채에 따라서, 그죠? 국채가 좀 올라가면 또 주가가 오르면 좀 내리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5%대를 못 넘어갑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왜? 말씀드렸죠. 그럼 5% 넘어가면은 이자에 대한 부담 부분에서 또 미국의 이런 중소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또 파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4% 후반, 그죠? 그래서 4.8이나 이를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가 지금 거의, 그죠?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은 그렇게. 근데 미국이 사실 우리하고 뭐 그렇게 지금 우리 시장 미국이 오른다 그러고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 전국 자체가, 그죠? 계엄 탄핵 정국이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빨리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수급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2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죠? 그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달이든 뭐 11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매도하는 부분에서 일방적인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물론 뭐 전체적으로 조금 매도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결국 이제 계엄 이후에 삼성전자하고 KB금융이었잖아요. 그죠? 은행주들. 그죠? 은행주들. 삼성전자는 이제 그동안에 팔았던 그런 추세이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사태가 발표되면서, 그죠? 계엄 발표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파재낀 거니까. 그죠? 그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반면에 그 부분에서 누가? 연기금이. 그 연기금이 이제 어쨌든 정부의 입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은 조금 보니까 방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시장 안에 내면으로 딱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들의 매도. 근데 외국인들 코스닥은 또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시장이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불안해서 대한민국을 떠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왜 국채 금리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기초 경제는 그죠?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전국만 지나면 또 금방 또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많이 갔는데 요거만 볼게요. 자, 월봉이 이제 월요일 날 어쨌든 마지막 영업일이니까, 거래일이니까. 근데 셀트가 월요일날 만약에 플러스를 내면 양봉이거든요. 그죠? 월요일날. 근데 지금 20개월도 위에 있고 딱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그죠? 명의가 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막 갇혀 있다는 것은 힘의 이 뭡니까? 그죠? 힘에 억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용수철을 빡 눌렀을 때 이 용수철이 툭 튀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는 지금 뭐냐면 1년 내내 지금 박스권에 꽉 갇혀 있잖아. 못 올라가고, 그죠? 그렇다고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 용수철을 받치고 있는 바닥은 엄청나게 강하다는 뜻이야. 근데 위로 가지 못하는. 근데 꽉 눌러있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올해 이제 우리가 1년 내 월봉을 이제 보는 건데, 대표 중에 삼성전자 제보였어. 005, 930. 그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반기에 주가가 꾸물꾸물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근데 신저예요, 신저. 2022년도 수준까지 왔거든요.
이런 장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셀트는 상반기에도 못 오르고 눌렀으니까 그것도 하반기에 얘가 남들 급락하는데 삼성전자가 하물며 지금 그죠? 8만 5천 원에서 지금 5만 3천 원까지 빠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다 빠지고 올라가고 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해버렸고 그렇잖아요. 이런 장세였거든. 예를 들어서 뭐 마찬가지야. 또 누구 한번 봐볼까요? 뭐 대표적인 거 0064 코드 알고 있으니까 이 보세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하반기 내리고 올해도 하반기 그냥 이런 장에 셀트리온은 뭐예요? 오른 게 없으니까 안 내린 거죠. 근데 지금 꽉 차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하루 남았지만 이 봉 자체가 양봉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이 어저께 좀 하락을 했잖아. 그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월요일날 또 뭐 빠지겠네. 저는 월요일날 빠질 수도 있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월요일날 뭐 최대대행인가 뭐 아무튼 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주가가 오히려 우리 시장은 뜬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시장에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건데 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헌법재판관을 그죠? 재판관을 빨리 구인체제로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우리 시장에 그죠? 안정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겠나. 아무튼 그렇게 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또 저에 계신 분들이든 뭐 어디 계신 분들이든 그죠? 또 마음으로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 다 봤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금요일날 어쨌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이 92,000주 팔았죠. 근데 누구야? 커먼머리야. 근데 공매도 몸통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또 12월 달도 보니까 공매도 몸통 애들이 막 눌렀어요. 급박을 했다는 표현을 많습니다. 급박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근데 올해는 이제 왜 못 갑니까, 우리가 지금, 얘들은 그렇잖아요. 셀트의 공매도는 뭡니까? 약자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죠? 강자한테는 꼬리는 깨갱하는 비겁한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한 놈들이니까 1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얼마나 참 자괴감을 느낄까, 저는. 주식하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희열을 맛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우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날도 회사에서 또 1,000억의 자사주를 투입을 시키잖아요. 1,000억의 자사주를 여러분.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자사주 쉽게 뭐 하는데 봤어요?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그죠? 마지못해 이런 셀트리온입니다. 이런 수혜장이고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이가 이상한데요. 우리는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까? 그죠?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런 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오늘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뭡니까?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정보들이 안 셨겠습니까? 외국인들은 뭐 그런 걸 또 몰랐겠어요. 그죠? 다른 분들은 저만 그냥 멍청하게 그냥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이 벌벌 날아가고 일본이 날아가는데 우리는 못 갔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주가가 전쟁하는 국가보다 주가가 더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갖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최대의 실적을 보이는 누구? 트럼프가 겁나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 80원 가지만 셀트리온 수출 비율이 1인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2위예요. 셀트가 1위예요. 환율 상승 수혜주, 가장 큰 수혜주가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기다가 이제 매출 늘어나잖아. 옛날에는 매출을 2조 합니다. 2조 5천 합니다. 지금은 3조 합니다. 4조 합니다. 5조 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희망, 자신감 가지세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6만 주 팔았어요. 마지막 주 급박 한번 했죠. 그죠?
또 그 배당 기산일에 배당받는 날에 급박 한번 했습니다. 그럼 개인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들도 좀 일부 배당 받으려고 야 쉘터 배당 언제 나와요? 4월달에 나오니까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죠? 그쵸? 근데 그걸 누가 급박했어? 기관들도 쭉가 급박을 하는데 얘들은 물량이 아까운가 봐. 요즘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기관 애들이 금융투자에 매도가 좀 있지만 약간 뭐 투신이든 사모든 보험이든 물량이 좀 아까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부분 이전에는 그냥 때리면 팍 뭐 4만 주 5만 주 팍팍 때리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15만 주 매도해요. 12월 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 사태 전국이었잖아요. 그죠? 탄핵 전국. 근데 개인들이 38만 주 팔았거든요.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어요. 사실 왜? 불안하니까. 그죠? 아무리 셀트가 좋아도 뭐야? 나라가 불안하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환율하고 주가는 그랬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채 금리는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뜻.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관들이 17만 주 오늘 기관 샀죠. 누가? 연기금이 18만 샀어요. 그러니까 다 샀죠. 근데 이게 누구야? 사모펀드. 셀트의 공매도 놈들만 누르고 앉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자사주가 샀잖아요. 자사주가. 그리고 또 자사주를 54만 주, 또 1000억을 신청했잖아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월요일날 3만 주. 그죠? 자, 이거는 이제 7월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100만 주 팔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외국인들도 100만 주 팔았지만 올해 개인들은 250만 주 팔았습니다. 개인이 훨씬 많이 팔았죠. 그럼 기관들이 200만 주 사고 누가? 자사주가 하반기에도 140만 주 샀어요. 그죠?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수급의 추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줄지 않고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 외국인들은 들어오는데 검은머리 놈들이 그죠? 역외. 그게 이제 신한이나 JP나 또 모간스탠이나 이런 쪽에 뭡니까? 검은머리 물량으로 소진 많이 됐죠. 작년에 개인 물량 소진되고 올해 소진되고 제가 이제 저번에 그걸 딱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런 부분 긍정적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보면은 올해 셀트가 외국인이 460만 주예요. 개인 390만 주예요. 정상적이죠. 기관들이 430만 주. 근데 금융투자가 아직도 매수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셀트의 대세는 누가 만든다?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만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 360만 주 샀어요. 그죠? 기타 법인 420만 주 샀어요. 뭐예요? 또 산대요. 자사주를. 여러분, 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공매도, 셀트의 공매도는 대조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장이 사고 또 내년에 2월달에 가서 또 1000억 사버리고 5월달에 1000억 사버리고 그래버리면 공매도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 하십니까? 또 1월 4일날인가요? 시작하자마자 자사주 300 몇만 주 소각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3억 1,300만 주. 이게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3억 1,300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이거는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외국인들이 약간 그런 계엄 부분도 있고 연말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근데 반드시 개인들이 2억 6천만 주 샀어요. 기관들 1억 4천만 주밖에 안 샀어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죠.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상반기에는 오히려 9,600만 주 매수였거든요. 그럼 상반기에 9,600만 주 매수야. 근데 하반기에 엄청나게 팔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 토탈 보니까 2억 1천만 주 팔았어. 올해. 거기에 개인들이 2억 2천만 주. 기관들도 오히려 올해 4,600주 매도예요. 연기금 다 팔았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시장이 하반기에 올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그죠? 아까 제가 월봉 보여줘.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에서 지금 5만 3천 원까지 빠진 이런 장이었어요. 아시겠죠? 셀트는 그냥 용수철 뻑뻑 눌러놓은 것밖에 없잖아. 그죠? 자, 아주 훌륭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누가, 검은머리.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이놈들이 계속 눌러가고. 그러니까, 신한이 3양 주가 오르고 내리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물량은 소진되는 거니까. 그걸 왜? 누가? 사사주든 기관들이든 일부 기관들이든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신한이 6만 2천 주 매도. 한국, 모간스탠리, JP. 이놈들 다 누구야? 삼성. 다 셀트의 공매도
몸통 창고, 주창고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사주가 일부 차맹이 왔다 갔다 일부 또 기관들이 좀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보면은 삼성이 매도일이야. 오, 삼성? 뭐야? 셀트리온의 공매도 몸통 창고예요. 여러분. 대부분 차맹 계좌가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일부 이제 연기금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니까. 그죠? 어? 그 매수 쪽은 그런 쪽 애들이겠죠. 연기금이든. 그죠? 그럼 누가? 한국이 프로그램 연동. 그리고 뭐야? 메리린치. 메리린치가 좀 누르는 게 여기 이제 뭐예요? 요게 공매도 누적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누적 부분에 흡수하는 게 메리린치 창구니까. KB 차명 계좌. 그죠? 그리고 신한놈들. 그거예요. 매수? 대신은 하고 이제 메리처. 대신 이게 이제 아직까지 영문을 모르는 물량입니다. 그죠? 요 물량이. 아시겠죠? 그럼 맥크리, 뭐 UBS, JP 매수잖아. 12월 달도. 그죠? 하반기에 결국 이제 골드만이 770만 주 매도에 700만 주 매수. 골드만은 제가 이제 600만 주 때, 테마스액이 나왔다. 저도 참 좋아했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뭡니까? 그죠? 자회사로 넘기는, 테마스액이. 그거 때문에 그대로 이제, 610 몇만 주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압박은 될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제 내년 뭐 1분기 말이나 가면, 3월이나 4월 가면 아마 테마스액은 또 일부 많이 나와봐야 뭐 한 200만 주. 그런 식의 매도. 근데 그때쯤이면 충분하게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셀트에 뭐가 돼? 시장에 호재들이 많을 것이니까. 시장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쭉 보면 신한. 그죠? 뭐. 하반기에. DB가 21만 주예요. 이런 순수한 개인들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 자. 올해. 자, 그리고 이제 요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가 188만 주예요. 앞에 이제 메리린치 봤죠? 요거는 최근에는 이제 180만 주대에서 조금 한 단계 이제 150만 주대에서 한 30만 주 늘은 게 앞에 우리가 조금 보니까 참고적으로 누가? 그죠? 메리린치가 조금 매도가 나온 그 부분이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이쪽에 뭐 부분으로 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차 잔고가 지금 912만 주예요. 금요일 날 무려 한 90만 주가 늘었죠.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항상 뭐 셔터 이제 참고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이 연말 되면은 항상 그죠? 이렇게 100만 주씩 왔다 갔다 했어요. 내일도 뭐 더 나오고 또 31일 날까지도 그런 현상들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고 저는 이걸 겁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야, 대차가 많다는 것은 뭐야? 이제 내년 4월 달부터 공매도 시작되면 너는 죽었다. 빨리빨리 팔 놈들 팔아라. 이 뜻이거든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자꾸 이 말이 제가 못되져가지고. 자, 앞으로 아무튼 이 말을 잘 예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용 부분도 마찬가지야. 그죠? 신용 부분도 최근에 제가 뭡니까? 190, 뭐, 2만 주까지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상승으로 갑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서 이놈들이 조금 같이 급발을 하잖아. 지금 신용잔고도 다시 200만 주까지 왔죠. 근데 이게 이제 240만 주에서 계속 줄고 오다가 요번에 살짝 200만 주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빠지면 살짝 반등. 그죠? 근데 그 반등을 오는데 20일 맞고 내려간다. 그럼 200일대에서 맞고 내려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 단계 더 저점을 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에서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에는 그렇게 많지가 못했다. 그래서 218만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땡. 요런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그죠?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참, 여러분들 얼굴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월봉상으로 내일이 어쨌든 하루지만은 지금 월봉상 시초가가 얼마예요? 시초가가, 시초가가 얼마지 이게? 18만 800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내일 월요일 날 어쨌든 간에 18만 700원 이상에서 마무리되면 양봉이야. 그래서 앞에 드린 것처럼 제발 좀 월요일 날 우리 최대행이 그죠? 헌법재판관만은 좀 임명을 좀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뉘앙스를 풍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죠? 단기적으로야 전국이 혼란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기초 경제는 튼튼하다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